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강재민의 한국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로서 바로 역사 공부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역사 공부를 진짜 하는 목적은 지식 위주가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보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항상 역사를 거울처럼 가까이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 나은 행복을 찾아가고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해 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뭘로 시작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 또 그런 자녀분들을 두고 계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육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수많은 강의를 대면 강의를 가다 보면 많은 젊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방법이 없다 보니까 헤매고 계세요. 잘못된 역사 교육법에 헤매서 또 사교육 시장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면서도 그다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올바른 역사 교육 정보라든지 팁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밴드에다가 수많은 정보들을 노하우나 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십시오. 자, 한국사를 공부하는 방법. 처음에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진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도 제 밴드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한국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얘기를 슬쩍슬쩍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되면 이제 한국사의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한국사 공부법을 처음부터 제가 딱 한번 정리해드리면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흐름을 잡는 인물기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대별로 영역별로 핵심 개념과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준비를 통해서 이것을 총정리하면 됩니다.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 한국사는 확실히 탄탄하게 잡히게 됩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이렇게 강의 경험과 또 제 스스로 독학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었고 또 이걸 실전에 투영해 봤거든요. 그런 노하우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국사는 흐름을 잡는 게 첫 번째인데 흐름을 잡는 게 반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역사적 지식은 많은데 그게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한국사라는 게 자체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살아온 그런 삶의 흔적들입니다. 근데 그게 순서대로 정리도 안 됐는데 지식만 주입한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른들조차도 한국사가 왜 어렵냐면 흐름이 안 잡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기초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흐름을 잡느냐? 바로 인물 읽기가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들, 흐름을 잡아주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만 읽으시면 됩니다. 무작정 전집을 다 읽지 마십시오. 어머니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식을 많이 주입하면 될 거라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식을 많이 주입하면 아이들 역사는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읽기로 시작하는데 엄선된 인물 한 7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읽어야 되냐? 제가 여기서 70분 다 읊어드릴 수는 없죠. 이거는 전부 다 제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 밴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읽어드리고 따로도 읽어드리고 읽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을지문덕 장군에 관해서 예를 드린다면 너는 을지문덕에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분인 것 같아? 을지문덕 장군은 살소대첩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뭐 등등등.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서 절대 강요하듯이 시험 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 확인하려고 그래요. 다그쳐요. 너 언제 태어났어? 그 사건 언제 일어났어? 이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인물 읽기는 흐름을 잡는 게 목적이고 역사에 대한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지 지금 외운 거는 지금 외운다 해도 여러분 단어를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외우는 것도 방법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아이들이 못 외웠다고 해서 못 외운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못 외우지 않습니까? 절대 다그치듯이 뭘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 재미있게 그냥 후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너는 어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인물의 이미지가 아이들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정리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분 정도 읽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국사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전체적인 흐름도 잡히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는 보통 한국사를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기초가 중요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암기는 마지막에 하는 수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꼭 저를 믿고 따라요. 한국사는 절대 암기하는 과목 아닙니다. 먼저 기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기하는데 그것도 방법과 요령이 있습니다. 무작정 외운다고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도 한국사를 공부할 때 아니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들은 뭡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령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흐름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넘어가겠죠.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1, 2학년까지 가게 되겠죠. 이 시기에 바로 핵심 개념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시대별로 영역별로 핵심 개념과 키워드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시대별로 우리 한국사를 나눠보면 뭐 선사시대가 있고 고조선이 있고 그죠 사만시대가 있고 삼국시대 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이걸 시대별로 정리를 하는데 또 시대별로 영역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그럼 여러분들이 시대별로 정리를 해나갈 텐데 정치사 먼저 정리하고 사회경제사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과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시면 되죠. 머리로 이해하면서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할 때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게 되면 이해도 안 되면서 억지로 외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 까먹어요. 여러분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역사가 굉장히 쉬워지고 저절로 공부가 잘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 연습을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자녀분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꼭 당부를 드리니까 꼭 실천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기본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갈 때마다 많은 청강생들한테 알려드리는 말인데 학부모님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한국사는 2017년부터 수능의 필수 과목이죠.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문제 정도 나오고 4등급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뭐 1등급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한국사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수능 한국사는 굉장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충실히 학習하면 어렵지 않게 심지어는 만점도 1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꼭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근현대사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사시대부터 굉장히 집중하시는데 선사시대 거의 안 나옵니다. 근현대사가 거의 40에서 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조선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고려사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을 투자할 때 결국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한국사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근현대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겠죠. 그 영역별로 나눠봤을 때는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가 있거든요. 정치사는 뭡니까? 정치사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치사가 뭐냐? 정치사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험의 50% 정도가 바로 정치사입니다. 여러분, 정치사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고, 그 다음에 문화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탑, 그림,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사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정치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치사는 그건 뭘로 구성되느냐? 쉽습니다. 왕들의 중요한 업적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왕들 업적. 그 다음에 왕이 아니지만 중요한 인물들 흥승대원 같은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정치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왕들의 업적,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치 사건들. 그것도 시험에 나온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세종과 정조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왕입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세종과 정조, 그 다음에 자주 나온 왕들이 뭐 영조라든지 성종이라든지 뭐 조선의 태종,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같으면 태조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 공민왕,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333이라는 제가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고구려의 고국천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소수리왕, 광개토왕, 장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고이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 성왕이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정왕, 폭풍왕, 진흥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들의 업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적도 다 외우실 게 아니라 중요도도 분류를 해서 딱 자기가 핵심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정치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왕들도 조선시대 때 27분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험에 나온 왕은 한 9분, 10분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34분의 왕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왕은 4분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조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이거든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도 한 10분, 10몇 분 정도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중요한 업적들을 분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치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정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서희의 강동육주라든지 윤관의 동북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근대사로 가면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죠. 광화도 조약이라든지 갑신정변, 그 다음에 이모군란, 그 다음에 도항농민혁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갔을 때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죠. 3.1운동 같은 거라든지 다 아실 겁니다.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으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핵심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는 한국사의 흐름도 대체적으로 잡았고 기초도 따져 있죠. 그 다음에 시대별 영역별로 중요한 개념들도 정리했으니까 이제 이해는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 갖고 한국사를 잘한다 할 수 없죠. 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외우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억지로 외운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외우는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능검 요즘 대세죠. 공무원들한테는 필수 과목이 되고 있고 또 요즘 많은 기업에서도 가산점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가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내가 정리했던 그 핵심 개념이나 이 키워드들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가 되고 외워집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윤관의 동북구성이나 서해 강동육주라든지 그 다음에 묘청이 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물론 급수 체계가 바뀌었죠. 이제 기본과 심화로 바뀌었는데 기본부터 먼저 씹으시고 그게 잘 되면 심화로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성취감이 또 늡니다. 이렇게 핵심 개념이 정리되고 저절로 암기되는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따질 때 한국사가 쉽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한국사 내는 검증시험을 꼭 준비해 보시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사 공부 방법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죠? 한국사는 흐름을 잡는 게 반이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흐름을 잡아라. 언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뭐가 좋다? 인물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애는 책을 안 읽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나 밴드에다가 인물 읽기 팁을 다 정해놨어요. 핵심만, 엑기스만 뽑았어. 그 왕들의 중요한 업적, 시험에 자주 오는 거 별표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것만 읽히세요. 읽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70분 다 했는데 7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것만 읽어도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기초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5학년이라든지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대별 영역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도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이해했던 핵심 개념들이 저절로 암기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또 동기부여로 된다고 성취감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역사 교육 방법과 정보를 알고 꼭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게 좋아 저렇게 좋아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아무런 돈 안 받고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받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머님들 학부모 상담해드렸고 또 밴드에다 무료로 제가 정보를 공유해드렸거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밴드에다가 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한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물론 모든 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답변해 드릴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답변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한국사를 사는 모임 밴드에 꼭 들어오시고 그렇게 항상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고 가면 됩니다. 제가 한국사 전문 강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수많은 노하우와 비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꼭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돈을 보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사교시장 있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냥 올바른 역사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올바른 역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올바른 역사 교육 공부를 통해서 돈 없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사교육 없이 역사를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가 사교육 시장에서 헤매지 않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한국사를 쉽고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멘토, 훌륭한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 강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열정과 진정성과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정말 한국사를 잘하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올바른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 테고 다음에 그럼 인물 읽기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또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짤막짤막하고 굵고 짧게 제가 말씀드렸죠. 맥을 짚어주는 그런 조그만 동영상 강의를 또 자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면 또 한국사를 진짜 좋아하시는 또 성인분들은 자녀가 없으신 성인분들은 또 좀 서운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한 한국사 강의는 왜 안 열어요? 물론 열어드릴 겁니다. 계속 섞어서
다양한 이런 여러분들의 욕구를 제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를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인 강좌도 꾸준히 열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혼자 제작해서 혼자 편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는 좀 솔직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화나지 않습니다. 편집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박한데 내용과 진정성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유튜브 강의가 커갈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던 학부모님들은 꼭 어디 들어오시라고요?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밴드에 꼭 들어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다 뭐라고요? 한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밴드에 꼭 들어오십시오. 그게 인물 읽기 팁들, 인물들 다 정리되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들이 대부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굵직굵직한 것만 짚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주 상세한 것까지 제가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고 일일이 밴드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항상 잃지 마십시오. 결국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운이 몰려들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의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우울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울해지고 좋은 사람이 안 와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좋은 기운을 내뿜어야 되거든요. 항상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제 소박한 공부방에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국사 전문강사 강재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